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캠공을 하시게 되신 건가요? 선생님은 30여 년 동안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쪽에 강의를 하고 또 대전시 둔산동에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또 43번째 책이 곧 출간됩니다. 화술, 커뮤니케이션, 자기개발서를 쓰고 있는 저술가이며 강연가이며 또 트레이너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어떤 분이 정보를 줘서 그래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이 교육이 필요할 거야. 그런 사명의식, 소명의식을 가지고 캠공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렇게 출장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준비가 이게 시설이 선생님하고 손이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컴퓨터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런 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좀 더 열기를 가지고 강의에 임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좀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가고 있는데, 결국은 당당한 스피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강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강사가 되기로 결심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선생님은 충남 아산시 신천면 읍내리 충남 아산에서 태어나서 시골뛰기로 태어났는데요. 선생님은 신창 초등학교 교정내에 집이 있었습니다. 늘 뭐 이렇게 소리내어서 읽는 거, 뭐 그런 것을 보고 자라서 선생님은 늘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아쉬운 점은 사람들 앞에만 지나가려고 하면 떨리고 또 긴장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갈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소극적이고 또 겁이 많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저의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화술 강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의 열등감이 성공의 도화선이 되어서 이렇게 직업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을 잘해서 화술 강사가 된 게 아니고 겁이 많아서 화술 강사가 된 거죠. 어색한 사람과 우리 같이 있다면 어떻게 그 어색함을 풀어나가는지 궁금해요. 어색하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색하다고 느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 말문이 막히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만히 침묵을 지키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눈빛과 눈빛으로 교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침묵이 어쩌면 가장 쉬운 소통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심점심이란 말을 믿습니다. 마음이 통하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가까운 친구들은 말하지 아니하여도 마음으로 통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색함을 어색하다고 생각하면 더욱 어색해지고 어색한 대화가 오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차라리 편안하게 마음의 안정을 잡고 침묵을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민이? 그러면 학창 시절 때 그런 스피치 강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다면, 그러니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저는 42살 때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때 IMF 전후였었어요. 사회적으로 어려웠고 선생님은 사회에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제가 처음에 입사한 직장이 정철 카세트 문화어연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부도가 났죠.
그래서 제가 3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다니던 직장을 본의 아니게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저의 태생이 신창초등학교 교정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늘 배우는 것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교육사업을 하겠다는 꿈을 갖고 학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학원 중에서도 하늘이 독서문화원이라는 그런 글쓰기, 논술 학원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웠을 때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책을 쓰자. 그래서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원고를 마감해서 주말마다 서울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의류문화사를 마감하게 되었는데 의류문화사에서 제 원고를 책으로 출간해 주겠다고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1998년 8월 15일 인생을 바꾸는 7가지 성공 에너지라는 책이 결국 책으로 나왔고, 그리고 장병들에게 읽히는 진중문고로 채택이 되어서 납품이 되기도 했습니다. 조달청을 통해서요. 그 이후로 책을 썼습니다. 43권. 1년에 2권씩 책을 쓰게 된 것이죠.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을 잃고 또 교육사업을 하면서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나요? 마이더스의 손이라고 하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끌림에 의해서 저술가가 되었고 또 화술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강연가가 되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살다 보면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요, 꿈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42살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늦게 저의 꿈을 발견했고 제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아서 오늘날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직 구체적인 꿈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다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책을 썼다고 하셨는데 취미나 특기는 글쓰기 전문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글 쓰는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저의 관심사를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글 쓰는 스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중요하고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컨텐츠만 있으면 글 쓰는 자문 실력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책을 만들고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명을 깊게 받은 노래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프랭크 시나트라의 마이 웨이입니다. 나의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쯤 되면 18번 애창곡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임재범의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여러분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인순이의 거위의 꿈,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합니다. 꿈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루지 못한 꿈이 있기 때문에 거위의 꿈이라는 노래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쇼냐의 파초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좋아합니다. 파초의 꿈, 거기도 꿈이 있거든요. 네, 좋아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금강산이라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여행을 떠나요. 네, 뭐 이런 조금 그 고음이 나는 뭔가 마음껏 소리를 지르는 이런 노래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의 애창곡입니다. 노래방에 가면 다른 친구들이 신청을 해줍니다. 워낙 뻔질나게 이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제가 신청하지 않아도 앉아있으면 음악이 나옵니다. 내 곡이네? 하고 나서 노래를 부르곤 하죠. 네. 아름다운 금강산, 파초, 여러분, 거위의 꿈, My Way 등등 좋아합니다. 혹시 노래를 잘하시나요? 그리고 잘하신다면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셨나요? 힘 빼고 대화하듯 노래 부르는 게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야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잘하는 방법은 제가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악을 쓰며 노래 부르는 것은 초보자입니다. 노래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힘 빼고 말하듯 네. 음률에 맞추어서 몸을 흔들면서 추면 음악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창력도 중요하지만 리듬을 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리듬을 타는 사람들 보면 부럽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만 잘 부르고요. 그리고 신곡 아직 요즘 섭렵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쪽으로 시간을 투자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뭐 말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냥 옛날에 즐겼던 노래 그냥 흥얼흥얼대고 또 노래방에 가면 꼭 그 애창곡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고요. 노래를 잘하는 방법은 저는 리듬을 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리듬감이 있으면 노래는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거기에 가창력까지 따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음이랑 정확한 박자에 더해서 리듬감까지 있다면은 정확한 박자, 정확한 높낮이 그거 생각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노래 잘 못합니다. 예, 왜냐하면 리듬을 놓치거든요. 몸의 그 어떤 그 리듬감을 가지고 리듬감을 타면 노래는 절로 되거든요. 네. 아까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꿈은 무엇인가요? 충주에 가면 옹달샘이라는 고도원의 연수원이 있습니다. 네. 힐링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더군요. 향기 뭐 힐링 또 등등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한 20만 평 정도의 연수원에 저는 자신감을 키우는 캠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아까 얘기한 스피치, 소통, 이런 커뮤니케이션, 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세상이 좀 더 원활하게 소통이 되고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꼭 체험해보고 싶은 곳이 하나 있다면 병영 캠프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유격훈련을 2번 받았습니다. 신병 때 1번 받고요. 그리고 고참 말년에 1번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때 받았던 것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막 산에 돌이 막 박혀있는데 거기에 멍석 있어요. 어깨를 쥐고 막 멍석 맞지 말아요. 막 그렇게 고난도의 그 유격훈련을 시켜도 사람이 다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갯벌 체험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훈련도 좀 넣고 싶고요. 그리고 PT, 체력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거 있거든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해요.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거 10번만 해보세요. 100번을 해보세요. 그러면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고 끈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에게 인내와 끈기를 가르치고 싶고요. 그리고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 자신부터
한번 유격 훈련을 더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강도 있는 유격 훈련이 아니라 강도를 낮춘 유격 훈련을 배우면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한 그 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직장인들, 사회 지도자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또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싶은 연수원을 갖고 싶은 것이 소망인데, 최소한 100억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아직은 제가 힘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다나가 나중에 훌륭한 약사가 되어서 후원자가 되시면 힘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교재에 시가 많은데 그런 시는 어디서 가져오시는 거고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윤보영 시인입니다. 커피 생각. 커피에 설탕과 크림을 넣었는데 맛이 싱겁네요. 아, 그대 생각을 빠뜨렸군요. 윤보영이 대표적인 시이거든요. 짧지만 여운이 있는 시. SNS 시인이라고도 하더군요. 그 다음에 풀꽃이라는 시, 나태주 시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시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로 시작되는 시를 참 좋아하고요. 박남수의 새라는 시도 참 좋아합니다. 새는 노래인 줄 모르면서 지적이고요. 사랑인 줄 모르면서 서로 불의를 날개축지에 묶고 체온을 나눈다. 이런 시가 제가 좋아하는 시입니다. 시를 통해서 우리는 소통을 배우고 그리고 전달력 발표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발성 연습도 시 낭송을 통해서 발성 연습도 할 수 있고 호흡 조절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를 많이 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분만 더 대표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해주실까요? 현민이? 저요? 다나? 민지? 또 궁금한 게 있다면? 좋아하는 책이 있으신가요? 네. 그 질문 안 나오면 섭섭할 뻔했습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출판사로부터 선물 받아가지고 많은 지인들에게 선물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어른이 읽는 동화입니다.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3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2번째가 길들여짐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혜민이하고 다나하고 민지하고 4번째 만났는데 7번째 만나면 헤어질 때 얼마나 섭섭할까. 길들여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가족이 소중하고 친구가 소중한 이유는 길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길들여지면 다른 것으로 대처하기 힘든 거거든요. 네. 냉장고는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전자제품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란 의미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는 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라는 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 책을 선물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43권의 책을 썼지만 제 책을 선물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선물하는 것입니다. 언제 계기가 되면 세 분께도 선물하고 싶습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동영상은 11명 방에 동시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